안녕하십니까. 확률과 통계 1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2주차는 레포트를 제출받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12주차 강의 내용입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안정화가 되지 않아서 학기말 시험도 온라인 시험으로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학교가 온라인 시험을 치면서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성적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레포트를 제출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잘 들어보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두 번의 레포트를 따로 받을 건데 여기에 따라서 레포트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률 분포에 관련된 실습 레포트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내가 이 수업에서 굉장히 강조했는 것이 여러분이 하는 방법이 R 랭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복습도 하고 반복을 했는데 그 했는 것을 제출받기 위한 레포트입니다. 다음 자, 여기서는 실습 레포트 제출하기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분포에 따라서 이런 함수의 이름이 이렇게 있는 것을 외워라 라고 했습니다. 요 D라고 시작하는 것은 D라고 하는 이산형 디스크리트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연속력은 다 앞에 이렇게 P가 붙습니다. 여기 보면 균등 분포 앞에도 P가 붙었고 정규 분포 앞에도 P가 붙었죠. 그렇죠. 이거 잘 외우시고 이것을 이제 예제 6의 8에서 6의 23까지를 한번 먼저 해보라고 했었죠. 이것 중에 일부를 여기서 아직도 책을 못 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책에 있는 문제를 다 여기 올려놓고 어떤 결과를 내달라고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 왜 이러냐 하면 모델링, 자, 통계학은 이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델링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상을 인식하여 형성되는 최고의 심상을 적절한 매체를 통하여 표현한다 했는데요. 지금까지 통계학은 이 수리적인 방법을 많이 이용했는데 우리는 이 적절한 매체를 알랭귀지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예제 6에서 8까지 이런 알랭귀지의 중요한 함수들을 실습하는 것을 제출받기로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제 6의 9자까지 6의 8까지 이 확률을 계산하는 건데 그 앞에 뭐 확률 수식 그러니까 수식은 우리는 무엇으로 쓰느냐 그 모델에 대한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으로만 쓴다. 자, 한번 보십시다. 예제 6의 8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가 20문항인 어떤 시험에서 찍기 해가지고 답을 맞추고 할 때 20문항 중 10문항을 맞힐 확률을 구해라 하면 이 모델은 이항분포입니다. 자, 이항분포에 대해서는 이항분포 자꾸 내가 먼저 이걸 하는 이유가 이항분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항분포에 계산하는 거 수식을 외울 게 아니라 있다라는 것 그 노트에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 갖다 쓰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계산하는 것은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디스크리트 바이노미널 자 총 개수는 20개에 그 중에 그 10개를 맞추는 건데 왜 0.2가 들어가느냐? 여기 보세요. 오지선다니까 5개 중에 정답은 하나가 있겠죠. 그죠? 하나를 하면은 5분의 1이니까 0.2다라는 거예요. 오지선다형 객관 문제라는 것에서 여러분이 이 한 개의 그 한 문항에 대한 맞출 수 있는 확률은 0.2라는 것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 함수가 갖다 넣으면 계산해서 이런 답이 나온다. 그렇죠. 두 번째 문제는 서울시에서는 중앙차선제를 실시하여 서울시민 60%가 이 제도를 지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0.6이 찬성한다. 그런데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 시민단체에서 20명의 서울시민을 랜덤으로 뽑아 지지 여부를 조사하였을 때 지지한다는 시민수가 18명 이상, 요 18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17명 20명 중에 17명까지가 지지한다는 그 사람이 하니까 17명까지는 20명 중에 18명 이상 19, 21이겠죠. 18, 19, 20이니까 17명까지 아닌 확률에서 나머지를 하면 빼면 안 되겠죠. 이래서. 그죠? 17명 있으면 18명 이상이 했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알고 싶으면 전체에서 요 부분까지를 7명까지를 계산해서 빼가지고 빼내버리면 확률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오타입니다. P가 아니고 D다. 그렇죠? 이 디스크리트하니까. 요 두 번째의 예제를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해서 요 결과를 캡처를 잡아라.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컴퓨터에는 당연히 R랭귀지가 설치되어 있겠죠. 그 위에서 요 명령을 그대로 요 코멘트 부분도 뭐 넣으십시오. 요 코멘트라는 뜻입니다. 샵이. 다음 예제 9번 빨간색 4장 흰색 16장으로 이루어진 20개의 카드를 잘 섞은 후 뒷면만 보이는 것을 모두 펼쳐놓고 하는 이 사람이 뽑은 4장의 카드 중 3장을
수치는 그 확률을 계산해라. 이것도 확률 계산은 뭐 수식이 굉장히 복잡하죠. 이런 문제. 어떤 그 상점 안에 1리터짜리 우유가 5개 있으면 그 중에 4개가 신선한 것이다. 1개가 썩었다. 이때 2개를 랜덤으로 여기 비보건 추출을 할 때 2개 다 신선한 우유를 뽑을 확률을 계산하라. 이런 경우가 나오겠죠. 이런 경우도 뭐 여기 보면은 뭐 이상한 수식들 나와가지고 수학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하이퍼 D 하면 이산치 그 이산구조고 이산 데이터고 하이퍼노미널이라고 초기하하게 맞는 거기에 맞는 숫자를 넣으면 계산이 탁 나와버린다. 그래서 앞에 문제를 해석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결과를 여러분 컴퓨터에서 캡처를 해서 레포트를 만드십시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림을 많이 써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정규 밀도 함수 2개를 한번 겹쳐서 그린다. 그러면 중요한 게 플롯입니다. 플롯이라는 것을 그리면 써서 이 코드를 작성하면은 이런 정규 밀도 함수 해가지고 2개가 이렇게 겹쳐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눈금도 레전드도 다 나왔죠. 요거 앞에대로 그대로 따라 하면은 도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도표를 그리는 걸 가지고 그 캡처를 잡아서 그러니까 앞에 확률 계산하는 것 예, 도표 그리는 예, 여기 있는 것들을 그대로 실습 1, 실습 2, 실습 3 이렇게 해서 이미지 파일을 잡고 이것을 마감 시간은 좀 2주를 주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서 제출 방법은 캡처 후 이미지를 제출하고요. LMS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2주나 줬기 때문에 그 데드라인을 지나서는 받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내용을 또 하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줬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보다는 실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 슬라이드 한 면 한 면을 자세히 보고 그대로 따라서 캡처해서 제출하십시오. 이번에는 요 그대로 따라 하면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한 번 더 레포트는 지금처럼 친절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게 12주차 강의 내용입니다.